자,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요. 급필수행정법 133페이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행정법 관계는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했죠. 행정상 법률 관계. 그래서 행정상 법률 관계는 이제 예부적 용태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용태. 용태라는 것은 그 사인의 정신작용, 행정주체 또는 사인의 정신작용을 법률 요건, 법률 사실로 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용태라는 말을 써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잘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부적 용태가 있고, 대부분 이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여기는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준법률 행정행위 뭐 이런 게 있는데, 준법률 행정행위는 안 들어가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이 다 예부적 용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명령행정, 하명인가, 특허, 하명인가,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 이런 것이 이제 예부적 용태고, 내부적 용태는 이건 예부적 용태는 정신작용이 예부에 표시됨으로써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그런 것이 예부적 용태고, 내부적 용태는 표시되지 않고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했는 게 있어요. 선의, 악의, 알고 하고 모르고 한 내용들, 또는 고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 알고 이거는 인식을 하고 한 거, 과실은 모르고 부주의로 하게 된 거, 이건데 내부적 용태라 부르고, 그 다음에 정신작용을 구성 요소로 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걸 갖다 공법상 사건이라 불러요. 사건.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라는 의미는 거기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행정법상 사건이라는 것은 정신작용을 구성 요소로 하지 않는 정신작용을 구성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했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효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 요건이 되는 것을 갖다 법률 요건이라고, 법률 요건이라는 말을 써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쓰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주로 해야 될 것은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 행정상 법률 관계가 어떤 때 발생하느냐. 여기 나오는 대로 발생이라는 건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부령을 제정함으로써, 또 조례, 또 규칙을 조례,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생기고, 그다음에 계획을 통해서 생기고, 그다음에 또 행정행위. 지금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결, 소멸, 행정법 관계의 발생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법 관계, 관계 발생, 행정입법이나 행정계획 또는 가장 중요한 게 행정행위가 가장 많죠. 행정행위를 통해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는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이라는 것은 국민이라고 그러죠. 행정의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거, 사인의 행정법상 행위라는 데는 뭐 주민등록 신청,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의 신청, 또는 신고, 건축 신고, 주민등록 신고 이런 거 해당되고, 그 다음에 등록, 골프장 영업 허가에 대한 등록,
체육시설업의 등록 이런 것이 하나의 공법행위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 뭐가 돼요?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신청을 함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법률 효과가 생겨. 이런 신청이라는 요건을 통해서 법률 효과가 생기고 등록이라는 걸 통해서 골프장, 인도어 골프장, 그냥 네트가 있는 골프 연습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이 공법행위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성접법 관계의 소멸 사유로서는 급부이행.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30만 원씩 받았잖아요. 코로나 때 30만 원씩 뭐 보상비를 주기로 하겠다. 돈을 받았으면 되고 또는 권리의 포기, 그 권리를 포기한다.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가 지나서 끝났다. 또는 기관의 경과.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법 관계가 소멸한다. 또는 대상의 소멸.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를 갖다가 등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붕괴돼 갖고 없어졌다. 대상이 소멸돼 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할 것은 행정법상 사건이 뭐냐, 사건. 뭐 그렇게 시험에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초적인 걸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행정법상 사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신작용을 구성요소나 공법상 사건, 행정법상 사건이라는 건 정신작용을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행정법상 사건이라고 한다. 가장 큰 것이 첫 번째는 기관의 경과죠. 기관의 경과. 예를 들면 행정행위 종기나 기한이 도래해서 행정행위를 소멸한다. 허가기간이 3년이다. 그럼 3년의 기간, 허가기간이 3년이다. 그럼 3년이 종기는 끝나는 날, 시기는 시작하는 날, 종기가 시작되면 끝남으로써 3년이 지남으로써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제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민법상 여기 보면 두 번째, 민법상 기간에 대한 기간 규정은 행정법에도 적용된다. 적용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이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행정기본법을 보면 행정기본법이 이제 시행됐잖아요. 2021년부터. 행정기본법 제6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행정에 관한 기관의 계산에 있어서 행정에 관한 기관의 계산에 관하여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적용을 하고 제외하고는 뭐라고 되냐면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민법이 유추 적용되죠. 민법을 준용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민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그런데 여기 이제 행정기본법에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행정기본법 2항을 보면 이제 1항이에요. 행정기본법 1항이고 2항에 보면 법령 등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지나가는 의무를 지속되는 경우 계산 당각하고 이게 권익이
권익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자, 권익 제한, 의무 부과는 이게 행정기본법에 나오는 권익 제한은 의무 부과예요. 세금을 내라. 응? 세금을 내라. 권익을 제한한다.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비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안 준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것이 국민에게 여기 단서가 있는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 산입. 근데 자,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의무를 부과하는데 내일부터 하라. 의무 부과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내일부터 내라, 모레부터 내라. 기간 언제 30일간에 내라.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하면 의무를 빨리 이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초일을 갖다 산입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행정기본법이에요. 행정기본법. 그런데 민법의 원칙은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에요. 불산입. 초일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 예를 들면 시효가 진행되거나 채권 채물 예를 들면 그럴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어. 30일 내로 갚아야 돼, 돈을. 그럼 돈을 갚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하루라도 더 연장해줘서 좀 늦게 갚는 게 돈을 빌렸으니까 더 좋겠지. 그래서 민법은 주로 채권 채무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초일 사인 간의 채권 채무,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 원칙을 한다.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은 가능하면 빨리 때우는 게 좋잖아. 빨리 때우는 게 좋으니까. 이게 하나는 민법이고 하나는 여기는 하나는 민법이고 이건 행정기본법 제6조 2항이요. 제6조 2항이요. 그러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단서가 있어요.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행정기본법에는 말일의 계산에 있어서 행정기본법에는 말일 계산, 이건 초일에 대한 문제, 초일 산입을 하느냐, 첫날을 산입하느냐, 기간 계산을 안 산입하느냐에 대해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행정기본법에서는 초일을 산입한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그런 사적인 관계가 민법에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빨리 갚는다. 그게 아니라 하루를 연기해 준 게 좋게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이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거, 30일 동안 돈을 빌린다. 공휴일인 경우. 근데 30일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는데 30일 내로 갚아야 돼. 근데 30일 날 말일이 공휴일이야. 공휴일이면 민법에서는 행정법에서는 뭐냐면 행정법 지금 행정법에서 나오는 기본법에 나오는 건 뭐예요? 행정기본법에 나오는 거. 행정기본법에 관한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빨리 끝나는 게 낫겠지. 의무가 빨리 끝나. 하루라도 빨리 그 병역 의무를 마치고 빨리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는 기간이 말일 토요일인 경우 뭐라고 하느냐? 그날로 끝나기 때문에 공휴일인 경우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로 만료.
만료한단 말이에요. 행정기본법에서는. 그러나 민법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로 만료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 빌렸어. 근데 또 갚아야 되는 날이 지금 일요일이요.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어떻게 은행이 문 열어 안 열었잖아. 그럼 월요일 바꿔도 그 다음 날 2길로 만료한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 그럼 다음 날 또는 2길로 만료한다. 2길로 만료한다. 그래서 2021년에는 행정기본법 개정된 거에서 좀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는 국가직이고 지방직이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이거는 안 났어요. 별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행정기본법을 항상 옆에 몇 가지 그 법령 기초가 되는 거 있잖아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또 행정절차법, 행정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건 항상 이렇게 공부할 동안 출력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세요. 공무원이 돼도 이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면서 공부하시면 그 나중에 공무원 생활도 좋아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이제 시효, 취득 시효,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민법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행정법에서는 막 크게 기초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너무 이런 게 문제가 뭐 잘 시험에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뭐 문제의 지문에 나왔을 때 이해를 했으면 그 지문을 잘 풀 수 있고, 이해를 못 하셨으면 지문을 잘 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시효. 그 다음에 이제 시효지요, 시효. 이건 공법상 사건에 대한 이번에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걸 갖다 사건이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시효란 일정한 사실관계가 시효라는 건 뭐냐?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뭐라고? 그 사실관계가 진실한 법률 관계인가 묻지만 그 사실관계가 진실한 관계인지 묻지 않고 뭐를 하냐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를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된다. 그 사실관계를 진실한 관계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민법상 가장 대표적인 게 남의 부동산을 갖다가 20년간 평당 아무 이유도 없이 잘 취득을 하면 부동산이 자기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취득시효. 행정법상 소멸시효가 있냐, 취득시효가 있냐, 뭐 이유가 있냐 그런 문제인데 먼저 이제 소멸시효부터 소멸시효라는 것은 그러면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면 그 사실관계, 진실관계를 묻지 않고 그 사실관계가 진실한 관계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소멸시효란 행정법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 행사를 갖다가 안 했단 말이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권리 행사를 일정 기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정하지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아예 소멸시킨다. 소멸시킴. 국가라는 사람이 나한테 세금을 갖다가 얼마를 1,000만 원을 내라고 그랬는데 5년 동안 징수를 안 해. 뭐 독촉도 없고 5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5년 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살인 사건이 20년인가요? 사람 죽이고
안 잡히고 그러면 한 20년 지나면 끝나나? 민법 규정에도 채권은 금전 채권, 특히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법 관계라는 게 뭐 주로 세금이냐, 과징금이냐, 과태료냐, 주로 변상금이냐 이런 내용인데 행정법 관계에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라고? 5년이다. 5년이다. 그럼 5년이다. 내가 옛날에 얘기했나? 아이씨, 나의 아픈 건 얘기하지 말자. 개인적인 얘기하지 말자. 아니, 얘기하고 좀. 내가 영국에서 좀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오기 한 2년 있다 한국에 돌아오기 한 전주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통행하는데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 잠깐 이제 애가 거기도 애들도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다 매잖아요. 안전벨트를 매는데 뭐 그때 애들이 어리니까 우유 준다고 잠깐 안전벨트를 풀었다가 이제 풀었는데 그걸 또 보고서 저걸 잡아가지고 나한테 딱지를 띄는 거야. 저기 티켓을 띄는 거예요. 그 경찰이, 영국의 경찰이. 그래서 내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잠깐 애기 우유 주려고 이거 잠깐 풀렀다고 이렇게 했더니, 나는 그거 좀 봐달라고 얘기를 설명을 했더니, 한다는 말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 내가 저기 티켓을 띄는데, 운전면허 다만 책임이 아이한테 하나 나가고 나한테 하나 나간대. 운전자한테 하나 나간다고 안 봐준대. 경찰서에 가자는 거예요. 경찰서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내고 만다고 뛰었는데 뭐 그 다음 주에 한국에 귀국하잖아. 돈 안 내고 그냥 왔지 뭐. 자, 그럼 그 영국이라는 국가에서도 금전채권 소멸시효가 만약 5년에 적용된다 하면 5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제 가도 안 받겠지. 세금 떼어먹고. 근데 그건 불합리해. 내가 영국의 사람들하고 소송을 해서 싸워야 되지. 물론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서 우유를 줘야 되겠지. 근데 잠깐 애들이 보채니까 잠깐 풀렸는데 그때 어떻게 따라오다 그걸 봐가지고. 자, 세금 떼먹지 말아요. 민법 규정에도 채권 장기 10년, 단기 3년, 단기 1년으로 이제 민법에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 돈 떠먹으면 1년, 돈 떼먹은 거 1년간 안 주면 돼. 밥 먹고 1년간 돈 안 내면 없어져.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근데 민법상 소멸시효에서 자, 이런 거 알면 내가 공부할 때 잠깐만 내 개인적인, 오늘 더우니까 개인적인 얘기가 들어네. 나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경희대 체육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형인데 아주 말재 주변이 굉장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하면서 식당에서 뭐 밥 예상으로 한 3개월 먹고 그냥 도망가더라고. 돈 안 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법을 아는 거야. 식당에 밥은 1년간 먹고서 1년 지나면 안 받는다는 거. 그게 나쁜 짓이야. 그건. 사실 범죄이지. 사기죄지. 금전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금전채권 행정법 관계에 나라에서 받을 돈에 대해서는 5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5년 동안 행위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을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상대방이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로서 목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정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 소멸시효라는 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다. 근데 중간에 돈 내라고 독촉장 보내거나 뭐 통지문 보내거나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을 해요. 중단한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받아내려면 자꾸만 통지문이나 나쁜 일이 다가옵니다.
저기 과태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내야 돼요. 보내면 이제 또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아까 그 얘기예요. 법령에 따라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 납부일입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시효가 이제 중단된단 말이에요. 중단되면 다시 그때부터 시효가 5년 동안 지작되는 거예요.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진행 중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자, 요건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 변상금 부과 처분이란 말이에요. 변상금 부과 처분은 뭐라는 사람이에요? A가 뭐예요? 세종시야, 세종시. 세종시가 관리하는 저 하천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하천에 대해서 하천을 갖다가 점용 허가를 받았어.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점용 허가 3년을 받았어. 3년이 지나서도 계속 그 하천에서 잔디를 키우는 거예요. 점용 허가 기간 잔디를 기르려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하면 무단 점용이 되는 거지. 무단 점용이 돼서 여기에 대한 변상금이 지금 세종시에서 변상금이 나가. 근데 이 변상금이 나오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원고. 이게 원고야, 원고. 이건 법원이에요, 법원. C는 코트니까 COURT는 court, 법원 아니에요. 법원에 변상금 부과를 했어. 그러니까 부과를 우리가 처분이라고 그래요. 처분.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어. 제기했더라도 그 소멸시효 변상금 안 내면은 뭐라 그랬어? 변상금 안 내면 5년간 안 내면 징수도 안 하고 그러면 없어진다 그랬지. 이 소멸시효가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는 거예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좀 이거는 주의를 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국가의 조세 부과권 소멸이 완성되면, 자, 두 번째는 뭐냐? 국가의 조세 부과권 소멸 완성. 이 조세 부과라는 건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양서도득세다, 뭐 예전에 토지 초과이득세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없어진 게 있어요. 없어진 게 뭐냐면 도시에 200평 이상 못 짓게 한 경우가 있어. 김영삼 정부 때 개인이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소유한 경우 이제 뭐 세금을 더 매기고 그러는 거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이 법이 폐지돼서 없어졌어. 폐지돼서 없어졌다면 200평을 넘게 소유해도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를 갖다, 토지 초과 200평 넘었다고 택지 초과 이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법이 없어졌으니까 200평 이상 해서. 그러면 없어졌다면 부과권이 소멸했잖아. 이제 법이 없어져가지고. 이럴 경우 납세 의무도 이제 소멸하는 거지. 따라서 소멸시효도 다 지났는데 다시 이 200평을 더 300평을 200평을 넘어서 대도시에서 300평을 소유했다고, 200평을 넘어서 300평, 100평을 더 소유한 거 아니야. 택지 상한 초과 보유세를 갖다가 만약에 부과했다면 이거는 무효겠지, 무효. 그 말이에요. 이거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읽어보면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부과권과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택지 소유 상한제에 대한 법률이 있었는데 법률이 폐지되면 택지 상한 초과 보유세를 갖다 징수할 수 없어. 당연히 국가도 없고 개인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 내라고 그러면 무효겠지, 그지? 자, 그런 의미예요. 자,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소멸시효하고 이제 반대죠, 그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가 이제
소멸하는 거지. 국가가 돈을 변상금을 받을 수 있고 체납된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계속 안 받고 가만히 있어. 그래 5년간. 그러면 안 받는가 보다 해가지고 돈 안 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소멸 시효는. 근데 취득 시효는 그게 아니요. 국가가 가만히 남의 땅을 도로 부지로 가만히 해가지고 도로 부지로 이렇게 편입해가지고 말이에요. 한 20년간 가만히 아무 이유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 아무 말도 없어. 취득시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취득시효란 행정법상 당사자가 권리자인 것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를 처음부터 권리자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장기간 자기가 소유자인 것부터 권리 행사할 경우 권리자로 인정해 주는 게 이게 취득시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자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재산,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그랬죠. 용도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공용재산, 청사, 여기 중앙청사, 이런 것, 공공용재산, 뭐야 이게? 도로, 공원, 기업용재산, 공기업이 사용하는 재산, 그다음 보존용 재산, 이거는 문화재. 이거는 남의 정부의 땅을 오랫동안 거기서 농사짓고 한 20년간, 30년간, 40년간 정부의 땅을 갖다가 산에서 농사짓고 자기 땅으로 썼다 할지라도 30년, 40년이 지났더라도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취득시효가 지나지 않는다. 20년이 지나면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되고 행정재산이 아닌 모든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일반재산이다. 일반재산. 예전에는 일반재산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잡종재산이라는데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근데 행정재산은 절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공용 폐지하면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공용재산, 장관님의 차, 장관님이 타고 나는 관용차, 그걸 장관님이 결제를 해서 공용 폐지를 해. 한 이제 20년 지나면. 그럼 공용 폐지 결정을 하면 그게 행정명령이니까 일반 재산이, 공용이 폐지되면 이제 행정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이에요. 잡종재산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잡종재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취득시효가 돼서 적용돼서 내가 그냥 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판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국가가 뭐 공용 폐지가 되면 공용 개시 굉장히 중요한 게, 공용 개시는 공적으로 공적으로 쓴다는 처분이고, 공용 폐지는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 공권력 행사예요. 배정 폐지는 공용으로 안 쓴다는 거, 일반 재산을 남긴다는 그런 행정청의 행정행위고 명령이야. 공용 개시다. 폐지는. 따라서 공용 폐지를 하기에는 일반 재산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용 폐지가 안 된 공공용 재산을 40년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안 된다. 왜? 공용 폐지가 없었기 때문에. 공용 폐지라는 행정 처분이 있어야 일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두 번째 판례는 국가도 사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장기간 점유하면 점유의 취득시효의 주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90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가도 타인의 부동산을 도로를 갖다 20년간 점유해서 사용하고 할 것 같고 이유도 제기 않는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취득 시효를 해서 국가 거로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에 등기가 넘어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취득 시효를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 개시 당시 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의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있다. 비록 토지 취득 절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해서 갖고 있었다. 국가의 소유로 갖고 있었다. 등기를 이전해서 갖고 있었다. 그럴 경우 국가의 취득 시효가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맨 밑에 보면 일제 강점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용 사용해온 토지는 자주점유가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 예부터 분할돼 가지고 이제 국가가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분명히 그것은 절차를 따라서 국가가 가져왔다 이렇게 인증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 시효와 이제 관련되는 게 민법 공부할 때는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도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한문으로 많이 쓰죠, 그죠? 자, 소멸 시효 또는 제척기간. 제척. 이렇게 쓰는데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그래서 소멸시효는 예를 들면 거기 내가 그렇게 비교를 해놨죠. 조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내라고 해서 5년간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래서 돈을 안 내도 된다. 국가가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취소 소송에 이거 좀 잘 쓰지. 정성 없이 썼네. 소멸시효. 그다음에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예를 들면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그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뭐예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물어본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몇 달하고 90일.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기간. 예를 들면 제척기간은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뭐예요?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이 기간을 안 지키면 각하되고 말아. 각하되고 말아요. 본안 심리를 안 해버려요. 자, 그래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어떤 차이가 있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멸시효는 시효 중단의 이 효력이 있어요. 효력. 예를 들면 5년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5년 있는데 한 3년 지나서 정부에서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 빨리 세금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고 통지서 납부 독촉. 좀 잘 좀 쓰자. 너무 내가 날림으로 항상 쓰려고 그러니까 잘 쓰자고. 5년인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3년 지나서
납부 독촉 통지서가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군청에서 왔어. 그러면 그날부터 다시 시작이야.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되고 지금까지 지나온 3년은 지나고 다시 이때부터 5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시효 중단의 효력에서. 그러나 제척 기간은 시효 중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요거는 딱 90일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딱 그 정해진 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죠? 유사한다.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 알겠죠? 자,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자, 공법상 사무관리. 공법상 사무관리는 민법상 사무관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법에 나오는 거예요. 행정법상 사무관리라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행정주체가 누구예요? 행정주체가 국가지, 국가. 그게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을 뭐라 그래서 행정청이지, 행정청이. 이 국가라는 단체가 있어. 국가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행정자치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어.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걸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부르지. 행정청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행정청에서 뭐라고? 법률상 의무 없이 행정청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갖다 관리한다. 사무 관리. 예를 들어보자고. 노숙자가 있어. 노숙자가 겨울에 그 추운데 소주를 갖다 당당 들이키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사망했어. 노숙자가 사망했단 말이야. 노숙자 사망. 노숙자가 사망했는데 이거 연고 신원도 찾기도 어려워. 그러면 행정표 노숙자 사망한 사람 어떻게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 그거 누가 해야 될 거야? 행정법상 의무 없다. 예. 행렬병자의 관리. 예.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났어. 자연재해가 나고 하천이 이렇게 범례해갖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갖고 여기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 물에 떠내려가려고 집에 있어. 그럼 이걸 갖다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법률상 의무 없이 국민의 일을 처리해주는 거, 이게 행정성 사무관리라고. 그러면 어떤 법률상 관계가 있느냐면 의무도 없이 행정청이 나인의 사무를 관리해줬잖아. 그러면 국가는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 사인인 국민의 타인이 뭐야? 국민이지. 국민의 일을 처리를 해줬으니까 들어간 비용을 상환을 받을 청구권이 생기겠지. 노숙자가 사망해서 연고를 알 수 없어. 장례를 다 치러줬어. 장례비가 나왔어. 장례비가 200만 원 나왔어. 200만 원 나왔는데 나중에 이 보니까 가족들이 나타났어. 그럼 가족들한테 손해배상을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의 사무는 국민의 사무이고, 국민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의사, 관리 사실상 이걸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행정청이, 구청이, 면사무소, 면장이, 군수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무관리는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한 대로 사무관리 이용은 사무관리 이용은 두 개지. 행정주체가 왜 이렇게 앞서 나가냐. 항상 행주가 이거 지금 물 닦는 거야? 요새는 행주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행정주체 또 사인.
행정주체, 행정청이 사인의 일을 처리해 주는 거, 사인이 행정의 일을 처리해 주는 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 예를 들면 첫 번째 판례에 나오는 걸 보면 그렇지. 여기 보면 이 형사 사건에서 보면 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압수한 물건을 갖다가 이게 뭐 오래 장기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매각해서 처리해주고 돈을 그 피고인한테 받거나, 또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인에 의한 사무관리 거기 나오죠. 이거 저기에 나왔던 거 사인에 의한 행정청을 도와준 게 있어.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저쪽 안면도 있는 그쪽에 유조선이 가다가 그게 넘어가가지고 온갖 기름때가 여기 뭐 맨 천지여가지고 그때 그 안면도 그쪽에 다 마을 사람들 큰일 났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정부가 저기 청소회사에 맡겨갖고 이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한 명 더, 이유도 없이 한 명 더 와서 일했단 말이야. 그때 보면 그게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을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직접 해양경찰이 원유가 유출돼 가지고, 아니 원유 유출은 갑주식회사가 했어. 근데 그게 금방 안 치우면, 바다에서 원유를 안 치우면 그게 뭐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다 식물이 죽고 생물이 죽고 고기가 죽고 바다가 완전 황폐해지니까. 자, 태안이구나. 지금 생각나요. 태안군수가 갑주식회사가 있고 을주식회사가 있어. 그다음에 해양경찰이 있어. 해양경찰이 빨리 갑주식회사 니네가 안 했습니까? 이거 빨리 이거 시계 저기 원유 유출 이거 빨리 치워. 해양경찰이 원유 유출에 원유 시커먼 기름. 그런데 너무 급박하니까 해양경찰이 이 사람한테도 을회사한테도 좀 빨리 이 처리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거지. 급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의무도 없이 그냥 이 방제 작업을 해가고 돈이 많이 들었어.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해양경찰한테 저기 비용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지. 그 말이에요. 사인의 사무관리는. 그 말에 거기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 방제 작업은 을회사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 영역과 이익 영역에 속하는 사무이며, 을회사가 방제 작업을 하면서 해양경찰이 지시를 통제받았던 점에 비추어 을회사는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 작업을 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을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의 방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법상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아세요. 공법상 부당, 민법상 부당이득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정의도 부당이득. 부당이득의 정의는 이렇게 말했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 법적 관계가 없어. 법률상 의사표시가 없어.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의사표시도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자, 행정청이 국민의 법률상 원인도 없이 국민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익을 얻고 개인에게 손해를 간다. 생각해보죠. 행정청이 누구예요? 공무원이 여러분이 공무원이 행정청이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라 그랬더니 양도소득세를 보니까 1,000만 원만 내면 돼.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갖고 5천만 원을 냈어. 5천만 원이라고 딱 나와가지고 이걸 냈어.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공무원이 잘못해갖고 당원했고 과표 부과 대상과 세율은 맞겠지. 부과 대상을 잘못 산정해가지고 또 지난 양도소득세 계산이 연도에 따라 항상 달라지니까
천만 원만 내는데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미안해요. 네 지금 갈게요. 아니 아빠. 어. 나 이런 폰에 100% 찾으러 가려고. 뭐라고? 이런 폰에 100% 찾으러 가려고. 알았어. 나 걸로 간다. 미안해.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천만 원 내야 되는데 5천만 원을 냈다면 4천만 원을 갖다가 행정청이 법률상 원인도 없이 법률상 원인은 1,000만 원 받으라는 거예요. 타인의 재산 5천만 원을 받고 4천만 원의 이익을 얻고 개인에게 손해를 갔다. 부당이득이 되는 거지. 그럼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대로 예로서 처분이 무효 소급된 경우 무자격자의 기초생활보장금수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야. 그런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돈이 갑자기 20억이 생기고 30억이 생겼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다고. 벗어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 받는 사람이 있잖아. 기초생활수급비를. 그러면 그거는 뭐야? 부당이득이지, 부당이득. 그 다음에 무효인 과세 처분에 따른 조세증도. 아까 얘기한 대로 택지 소유 상한 택시 초과 보유, 택지를 200평 안에 초과 보유, 상한제를 위반한 세금을 냈는데 그 법이 없어져 갖고 무효라면 돈을 이미 냈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겠지. 무효에 따른 조세증서. 조세에 잘못된 거, 공무원의 봉급 과다 수령, 공무원들이 이건 사기죄에 해당되지. 일반적으로 이제 신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출장비 허위로 해서 출장비 받거나 초과 근무 수당 하지도 않으면서 저녁에 가서 스크린 골프하고 들어오고 뭐 다른 개인 활동하면서 와서 초과 근무 도장 찍고 받아가는 거 이건 큰일 날 이거 다 지금 사기죄로 지금 고발되면 처벌받아요. 이것도 부당이득이다 말이야. 자, 행정법상 부당이득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라고? 사법상 청구권이며 사건으로 본다면 사건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거야. 요건 판례가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드릴까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 자, 국가에 대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보고 또 부가가치세를 내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자,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청구 소송. 자, 부가가치세라는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보세요. 물품을 가공할 경우 VAT, Value Added Tax 아니야. 가치가 부과한 거, 가치가 증가한 거에 세금을 내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특히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세과 관련되는 것이 상가 같은 경우가 많아요. 상가를 갖다 분양받거나 하면 상가라는 건 뭐예요? 상가라는 건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돈 나온 곳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 6개월마다 내게 돼 있어요. 6개월마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분양을 받거나 그럴 때 보면 분양을 받으면 장사는 안 했는데 실적은 없는데
세금을 부가치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양받을 때. 그럴 때는 그 국가에서 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 아, 미안해요. 나 지금 강의 중인데 왜 자꾸만 전화하지? 나 원래 리더스쿨에 가려 했는데 좀 이따 버스 갔다 와서 플루 찾으러 갈게. 아, 조금 이따 금방 끝나니까 다시 좀 이따 해 전화. 자,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 소송 이런 경우 매 6개월마다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 환급세 이 환급하는 이 규정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진 그 환급하게 해주는 그 딱 법에 정해져 있다고 이게. 예, 상가 분양을 촉진하거나 상가 분양에서 얻은 돈을 촉진하기 위해서 환급을 해주더라. 상가를 분양받잖아. 부가가치세를 바로 환급을 한 800만 원인가 이렇게 돌려줘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소송은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딱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 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된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그 말이요. 절차에 따라 한다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행정법상 부당이득의 유형을 보면 행정 주체에 의한 부당이득, 사인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당연 무효인 병상금 부과 처분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의 법적 성질은 행정 주체의 부당이득이다. 그렇지?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면 또 무효인데 변상금을 냈다. 그러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죠? 부당이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행정법상 사인의 부당이득 환수 기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에야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해야 된다. 환수 처분은. 이건 특수의무 수행자에 대한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자, 주소. 주소는 행정법 관계인 공법 관계에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주민등록지를 공법상 주소로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지를 공법상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자가 뭐라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임차권도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놔야 돼요.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 자연인의 주소지는 일개에 한정된다. 그 말이지. 자, 뭐 시간이 좀 5분 지나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좀 사인의 공법행위는 쉬었다가도 다시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끝날게요.